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0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5월 3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5월 1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이민년 을사월 개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개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개수일간이 되겠고,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입니다. 4월. 자, 4월에 개수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개라고 하는 천간이 됩니다. 개.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듯이 오늘 이 개라고 하는 천간도 역시나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개의 천간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천간이 됩니다. 어저께 임수라고 하는 것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같은 물이지만 얘는 양수라고 말씀드렸죠. 대해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큰 바다라든가 아니면 강호수와 같은 그런 물이고, 임수라고 하는 것의 특징 딱 한 단어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충분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지성. 그래서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수일간은 왕하면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요, 병화로서 무토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같은 물이지만 임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얘는 음수가 되겠죠. 하나는 임수가 양수라고 하면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수이고요. 임수가 대해수와 같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죠. 양은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물이라고 하면 음수는 작은 개념의 아담한 그런 물 되겠죠. 그래서 우로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그냥 우로수 하면 내리는 비 또는 이슬 같은 개념이죠. 참이슬, 아주 좋은 참이슬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참이슬이 아니고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라고 봐도 되고요. 아니면 정화수라고 봐도 되고, 깊은 상속 옹달샘으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한 큰 물이기 때문에, 왕하면 범람할 우려가 있지만 개수는 작은 물이에요. 커피잔에 담겨져 있는 물 한 잔 정도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왕하더라도 뭘 하지 않는다? 충분하지 않는다, 범람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임수가 왕하면 범람하는 그런 특징이지만은 개수는 범람하지 않기 때문에 개수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청징함에 있다. 청징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함이 바로 개수의 핵심적인 성격이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제가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음용수를 제가 계속 비유를 들은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인데 탁하면 안 되죠. 더러워도 안 되고요. 냄새가 나도 안 됩니다. 어디처럼 뭐가 섞여 있어 방사능 이런 것도 섞여서 있어서는 안 되죠. 일본에서 자꾸 방사능 오염수 자꾸 바다에 갖다 버린다고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지네 나라의 어떤 것을 위해서 전 세계를 다 수렁에 빠뜨리는 그러한 짓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 영역 안에 있는 바다가 자기 거지만 자기 거라고 금을 그어놨지만, 바다라고 하는 것은 다 모든 인류가,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공유하는 것이요. 그래서 맑고 깨끗해야 되는 것이고, 바다뿐만 아니라 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맑고 깨끗해야 되지만, 특히나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을 정도의 깨끗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농업용수는 좀 더러워도 되죠. 공업용수도 좀 더러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람이 먹는 물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수는 사람이 먹을 정도의 맑고 깨끗함이고, 절대 뭐가 되면 안 된다? 탁수가 되거나 토가 많아서 메모리 되면 이 개수는 절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하면, 임수는 왕하면 무토를 능히 쓸 수 있지만은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 등의 관살인 토를 절대 쓴다, 안 쓴다. 예외적으로 쓰는 경우는 있지만 개수가 무토, 기토를 보는 것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무토를 보게 되면 매몰이 될 것이고요. 기토를 보게 되면 개수가 탁수가 되기 때문에 절대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 기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무토, 기토가 있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무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국사가 된다. 그래서 이제 개수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하면 식상이라고 하는 목이라든가 재성이라고 하는 그런 화를 가지고 그냥 식신생지 내지는 상관생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개수일간이 약하다, 신약하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인성인 금을 가지고 금생수해서 개수의 근원, 개수의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은데, 개수를 생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경금이라고 하는 정인하고 신금이라고 하는 편인이 있는데, 개수를 생하는 것은 정인이 좋을 것 같지만 편인인 신금으로서 음하는 것이 훨씬 공력이 좋다. 왜냐? 아들은 아버지가 강하게 키우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딸은 엄마가 이쁘게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음생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맑고 깨끗한 개수가 생을 받을 때는 경금 같은 약간 완철금의 생을 받는 것보다는 보석, 주호 같은 맑고 깨끗한 금의 생을 받는 것이 개수가 더 깨끗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방바닥 청소를 한다고 걸레를 빨았는데 걸레를 더럽게 빨면은 어떻게 됩니까? 닦아도 청소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러운 금으로서 수를 생하는 것보다는 맑고 깨끗한 그런 금으로서 개수를 생하는 것이 더욱 좋겠죠. 그래서 신금으로서 음이 음을 생하는 그런 구조가 개수는 더욱더 좋아한다. 이건 어디서 연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수는 절대 요 한 단어로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면서 개수가 태어난 월령 4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은 입하와 소만으로 절기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입하가 되어야지만, 소만은 큰 의미는 없고 입하가 되어야지만 월이 진월에서 4월로 봄에서 여름으로 전환이 됩니다. 입하 4월로 넘어오면서부터 이제는 권역은 4, 5미 남방이라고 하는 권역 안에 들어오게 되겠고요. 4월, 5월, 미월 3개월은 계절로는 여름으로 이렇게 명명하죠.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뜨겁다라고 하는 개념, 몹시 덥다, 고온, 건조하다 내지는 사막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무척 더운 그런 개념이고요. 또 4, 5미 남방이라고 하는 이 여름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 4월은 화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월은 화의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12개월 중에서 12개월 중에서 가장 화가 왕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수는 4월이면 여기가 포태법으로 절지가 됩니다. 물론 음포태를 쓰시는 분들은 여기를 이제 태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행의 왕상휴수를 논할 때는 음포태를 쓰지 않고 그냥 양포태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거 신사를 논한다 이런 경우에는 음포태를 써도 상관없지만, 명리학에서만큼 제가 저의 가르침을 받으시는 분들만큼은 오행 왕세를 논할 때는 음포태를 쓰지 않고 양포태 똑같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가 4월에 태어나면 절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약하죠. 어저께 임수도 마찬가지로 4월에 태어나면 절지이기 때문에 약한데, 임수가 4월에 약한 것이 더 약할까요? 개수가 4월에 태어나서 약한 것이 더 약할까요? 당연히 개수가 더 약하겠죠. 왜냐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수와 같은 큰 물이기 때문에 약하더라도 좀 버틸 여력이 있습니다. 마치 100kg짜리 무게를 드는데 남자도 100kg 들기는 좀 어렵겠죠. 근데 여자가 100kg를 들기는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장미란 같은 옛날 역도 선수도 있고, 요즘은 또 신예에 또 장미란 선수를 능가하는 또 역도 선수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냥 특수한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일간이 무게토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100%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극히 드문 경우죠. 장미란 선수 같은 역도 선수가 100kg를 드는 것 좀 극히 드문, 모든 여자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양간인 임수가 4월에 태어나서 약한 것보다 개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조금만 뜨거워도 금방 증발되고요. 금방 물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4월에 태어나도 마찬가지로 비경겁질에서 4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절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임수도 신금이라든가 금 같은 것이 있어서 개수를 생해줘야지만 수를 생해줘야지만 물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도 비견겁제의 도움과 인성의 도움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생음의 공이기 때문에 경금을 쓰기보다는 신금으로서 개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더더구나 마찬가지로
뜨거운 열기가 예를 들어서 얘를 갖다가 극해버리면 신금이 개수를 생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비경겁제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이렇게 제어시켜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얘가 얘를 제어시켜주지 못하면 이 사화가 신금을 갖다 극해버리기 때문에 신금이 수를 생할 수가 없습니다. 얘가 얘를 묶어놔야지 얘가 마음껏 개수를 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구조는 어저께 마찬가지로 임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하고 똑같습니다만 개수는 경금보다는 신금을 더 좋아하고요. 먼저 어떤 것이 우선이냐? 어저께 임수 같은 경우는 비견이 임수를 먼저 쓰는데 개수는 금방 말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비견 겁제보다는 얘를 먼저 얻어서 생조해주고 임수로서 얘를 4월의 뜨거운 열기를 절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사주 안에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뭐 어떤 것이 문제냐는 이제 뭐 복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이 명리학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 한 번씩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것을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얘가 파극됐을 때가 안 좋으냐, 얘가 파극됐을 때가 안 좋으냐를 놓고 봤을 때 개수는 얘보다는 얘가 파극됐을 때 더 안 좋다라고 그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다 연유가 있습니다. 왜 먼저 그걸 쓰고 나중에 쓰느냐 하는 것은 이 정도 개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신금 인성으로서 편인으로서 개수를 생주해주고 비견 겁재인 수로서 4월의 뜨거운 열기를 제해준다. 이 정도 보시고요.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개수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의 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요. 특히 중요한 건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전체 사주가 어떻게 배속되어 있느냐, 배합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게 됩니다. 일단 개수라고 하는 것은 수 중에서도 음수가 되는 것이고요. 사화는 체음 용양,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라고 해서 얘는 양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 양이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화를 극하는 관계, 내가 극하는 것을 재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정제라고 하는 것, 편제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제는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또는 대 양이 되면 이거는 정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 또는 대 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 양이 되는 거니까 음양의 조화가 맞음보다 얘는 정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 해서 정제격 이렇게 되겠죠. 정제가 아니라 이제 정제격이 되는데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가 왕하고요. 일간 개수는 절지라서 약하죠. 당연히 신약제왕하다라고 하는 개념까지 끌고 나와야 됩니다. 신약제왕 내지는 제다신약이 된다. 특히 오늘 제다신약제왕은 일간이 수이고 그 재성이 화이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에서 뜨거운 온도에서 개수가 증발되고 고갈될 수 있는 그런 위태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간이 약한 것이 큰 문제가 되죠. 반드시 인성인 금을 얻어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금은 음금인 신금으로서 음생음의 공이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임수가 있어서 4월에 뜨거운 열기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간의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4월의 개수가 매우 약한데 인목 상관을 보게 되면 약한 개수의 기운을 수생목해서 인목이 수의 기운을 쪽 하고 뺏어가 버리죠. 월간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얘는 얘는 예를 들어서 상관, 얘는 식신, 뭐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약한 일간의 기운을 이 을목이 뺏어가나 인목이 뺏어가나 똑같이 나를 못 살게 구는 것들이 되겠고요. 일지에는 더더군다나 더 문제죠. 미토가 있습니다. 개미일주. 이것이 미토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축토였다라고 하면 같은 7살이라 하더라도 조금은 나아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축 안에는 지장간 개수 신금이 있기 때문에 토이지만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사화를 끌어당겨서 사축회금도 가능한 그러한 국세가 되는데, 미토가 있으면 미는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뜨거운 모래 위에
개수가 되겠죠.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 버리겠습니다. 시급한 게 뭡니까? 반드시 인성인 금을 얻어서 개수를 생조해 주지 못한다면 이 개수는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죠. 일간이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서 없어진다라고 하는 뜻을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간이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질병, 잔질지인, 포병지객, 심하면 초년의 좌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생시에서는 이 개수를 생주해 줄 수 있는 글자를 얻어야 되고 연간에 임수가 있지만 이 임수 겁재도 마찬가지로 뿌리가 없습니다.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어떤 사주? 매우 극신약의 의지처가 전혀 없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주를 만들면 된답니다. 물론 이거는 정해져, 연월일은 정해지지만 만약에 부득이하게 이런 날 태어난다라고 하면 생시라도 더 조금 개수 일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생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생시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아니죠. 이거는 인성은 아니다 하더라도 개수 입장에서 비견겁재를 받습니다. 자의 개수가 뿌리를 얻을 수 있고요. 또 임수 2개, 여기 있는 임수도 이 자의 뿌리를 두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거 수가 4개니까 겁나게 수가 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4월에 미토, 임목, 을목이 있으면 이거는 목화, 토가 더 왕한 것이지 일간이 왕한 것이 절대 아니다. 이거 개수 세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이거는 개수, 일간, 임수들이 비견겁재가 매우 약한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개축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축토각과 습토라고 해서 개수가 통근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축미충 하게 되면 축중에 있는 개수, 신금이 와장창 땅속에 묻히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만들어내서는 안 되는 생시가 되겠고요. 다음에 경신시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것은 개수가 여기 통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 또 일단 이제 신금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물론 신금으로서 개수를 생주해 주는 것이 물론 좋지만은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신유시보다 경신시를 조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화가 왕한데 의시처가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수가 한 점 정도 있다던가 하게 되면 상관없지만 임수는 어차피 뿌리가 없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거는 경금보다는 이 신금이 개수가 뿌리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경신시가 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 되겠고, 신유시는 물론 이제 음생음에 공이 있어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개수라든가 임수가 여기 통근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금생수에서 인성이기 때문에 생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상생은 될지 모르겠지만 통근은 되지 않는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통근을 하는 쪽에 좀 방점을 둔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신유보다는 경신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시도 임자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수의 개수가 통근, 그 다음에 임수도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가 4개니까 수가 겁나게 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이건 사주 명리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절대 원령을 중점적으로 봐야지 뭐 글자 하나에 통근에 위천간 3개가 있다고 해서 이걸 왕하다고 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봅시다. 갑인시 당연히 이거는 일간 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연간에 있는 인수가 뿌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을묘시 마찬가지겠죠. 단 한 가지 병진시는 그나마 진토가 습토이기 때문에 수가 여기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주 간신히 당연히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것이고요. 정사무오기미시 다 좋지 못한 생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 경신 신유시 정도 잡는 거. 그러니까 낮이니까 이 정도는 능히 병원에서 출산하기가 뭐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임자계시보다는 저는 오히려 경신시, 신유시 정도로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생시들은 초년에 대박 고생합니다. 이거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잘 살펴서 태기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으시는 이제 산모분께서 닥쳐가지고 이제 어디서 했는데 좀 봐달라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참 답변하기가 좀 어렵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연분만 하는 것 괜찮고요. 그 다음에 자연분만도 괜찮고, 예를 들어서 어디서 이제 태기를 이렇게 받아오게 되면은
좀 믿음을 가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여기서 누군가한테 본 것을 나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도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시 또 태길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에 이름이 들지 않아. 그래서 다른 장명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거의 90% 이상은 이름 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또 이름을 짓기 때문에. 해서 그런 것보다는 팔랑귀가 되지 마시고요. 내 스스로 내가 이 일진사주 명리학을 강의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남의 말에 너무 이렇게 현혹돼서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내가 스스로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 아이의 사주 내지는 내 아는 사람의 사주, 내 사주는 내가 공부해서 내가 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좀 직접 좀 공부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도 이것이 명령의 미신이 아니냐. 그래서 아는 사람이 절실한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사주를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건 미신이 아니고요. 옛날부터 내려온 정통 학문입니다. 옛날에 뭐 우리 관직에도 있었습니다. 이 역술 관직, 천문을 보는 관직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주 명리를 보는 관직도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래서 길이를 이런 사람들 천문관이라고 했나요? 뭐 이런 사람들이 길이를 다 잡아주고 왕이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궁하는 날도 지네 마음대로 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날짜 잡아주면 그때 가서 합궁하고 애 낳고 세자 책봉하고 뭐 그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해서 내 사주는 내가 본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